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책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입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부제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 저자 시몬 비젠탈, 역자 박중석, 뜨인 돌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또 같이 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용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부제는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과연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자신이 한 행위가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책을 소개하는 데에는 누구나 찾을 수 있게 공개된 정보와 출판사를 통해 인용 및 낭송 허락을 받은 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뜨인돌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먼저 책에 수록되어 있는 시몬 비젠탈에 대한 소개 중 일부를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학살자들에 의해 무려 89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을 잃고 아내와 단 둘이서만 살아남은 지은이는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46년에 30여 명의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유대 역사 기록 센터를 설립해 운영했으며 그의 집요한 추적 덕분에 무려 1,100여 명이나 되는 나치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살인자들, 복수가 아니라 정의다, 희망의 돛, 매일을 기억하며 등이 있다. 알라딘 책 소개입니다. 꼭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온 곳이니 들어주세요. 1969년 한 유대인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비극적 체험을 담은 해바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세계를 뒤흔든다. 나치의 죄악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0년대 초반,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어느 유대인의 병실로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를 청했고 유대인은 그의 부탁을 거절한 채 병실을 나서버린다. 증오와 연민,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끝내 침묵을 선택했던 그 유대인은 훗날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한 1,100여 명의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심판대에 세운 전설적 나치 헌터 시몬 비젠탈이었다. 글의 말미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는 바로 그 개정판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제1부 해바라기에는 시몬 비젠탈의 글이, 제2부 심포지엄에는 그의 질문에 대한 53명의 답변이 실려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이 책의 의미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가해자들의 사과 없는 용서가 가능한가? 그 어떤 범죄도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한 개인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와 화해, 정의의 근본에 대한 비젠탈의 질문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5.18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가 용서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책 소개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책 소개가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할 화두까지 너무 잘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꼭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제1부 해바라기의 주 내용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시몬 비젠탈을 병실로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를 청하지만 시몬 비젠탈은 그의 부탁을 거절한 채 병실을 나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장교의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나치 장교를 용서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일부 마지막에 묻죠.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고요. 줄거리로만 하면 정말 간단하지만 그의 상황, 고민, 주변 사람의 반응은 책을 읽어봐야 해요. 그리고 나치 장교가 어떤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봐야 해요. 우리는 우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치 장교의 유언입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그때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에서 죽은 사람들을 도로 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오래가는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 또래의 독일 젊은이들은 지금도 매일같이 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적과 싸우던 중에 장렬히 산화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 남아서 이렇게 죄의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여기로 모셔온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끔찍하다는 건 압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여기 누워있는 기나긴 밤 내내 저는 누구든지 유대인을 만나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 부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건 압니다만 당신이 대답해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내가 전혀 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바랐단 말인가? 그가 자네에게 용서를 구한 이유는 유대인을 단지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려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에게 자네는 그 집단의 일원이었고 또한 그에겐 마지막 기회인 셈이었지. 볼레크가 하는 이야기를 듣자니 문득 그 죽어가는 남자의 고백을 들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당시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인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요제크와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는 내게 전혀 다른 생각을 납득시키려고만 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도 내 망상에 지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과연 누가 그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내가? 어느 누구도 내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은 없다면서. 자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네. 그 사람에겐 자신의 범죄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 그로선 자기가 저지른 짓을 속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골랐을까? 나는 감히 다른 사람 대신 그를 용서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는 굳이 나한테 용서받기를 원한 걸까? 그러자 볼레크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참이야말로 용서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네. 그는 분명 잘못을 뉘우쳤어. 자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 지금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의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했다고 말이야. 맞아. 내가 괴로워하는 게 바로 그거지.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청도 있는 거야. 물론 내가 그 친구에 대해 조금이나마 동정심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나치 장교의 유언과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제2부 심포지엄이에요. 저는 충분히 생각이 정리되고 나만의 답을 찾았을 때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내 생각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내 의견과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하신 이후에 읽어보세요. 저는 우선 시몬 비젠탈이 그 당시에는 침묵을 했지만 그는 그 이후에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전쟁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리고 나치 장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의를 위해,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하면 개인은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의 삶, 개인의 인생, 한 사람의 목숨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죠. 나와 같은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그가 속해 있는 집단, 그가 속한 사회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록 용서를 받지 못해도 마음은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몬 비젠탈의 입장이라면 우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데 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상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도 쉽게 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53명의 의견을 읽는 동안에도 나는 확실히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낭독한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자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지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장교에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살해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내 가족을 살해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기에 당신을 용서할 순 없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한테 도움이 된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